고용지표는 좋아지고 있죠. 그리고 금리는 인하하고 있어요. 그것도 B컷으로 좀 세게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어요. 돈을 푼다는 얘기죠.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. 그리고 우려하던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에도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. 왜냐하면 금리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본의 새 총리인 이시바 총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한 6만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다시 한 7만 달러를 언제 넘을 수 있을까? 7만 달러 넘는 시기는 네, 안녕하세요. 성정길입니다. 지금 시각은 10월 3일 오전 6시 27분입니다. 요즘에 좀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. 66,498달러까지 올랐다가 이란에서 미사일 200발 발사하면서 좀 급격하게 여기에서 또 빠졌거든요. 네, 금액으로만 보면 조정받은 크기로 보면은 결코 작지가 않아요. 한 10% 정도 조정이 있었으니까 조정의 크기는 좀 작지가 않았는데 좀 조정한 기간 조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한동안은 시간 조정을 조금 더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.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1시간 봉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오른 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28일, 한 21일 정도 이렇게 올랐잖아요. 조정받은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, 한 3일밖에 조정이 안 나왔거든요. 그래서 시간 조정이 조금은 더 나오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아무튼 하락이 나오긴 했으니까, 하락도 계속 미친 듯이 하락만 하는 거는 흔치 않거든요. 일단 제 눈에는 이렇게 ABC로 하락을 했으니까 반등이 좀 나오긴 할 것 같아요. 반등이 나왔다가 또 한 번 더 재차 빠져서 6만을 살짝 깨고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. 제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틀리기 쉬우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트레이딩하면 당연히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건 좀 위험하니까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경험을 쌓아야 돼요. 여기까지 보시면 하락에 비해서 이제 조정도 웬만큼 나오긴 했거든요. 0.5에 좀 아슬아슬하게 다다라진 못했어요. 한 5만 9천까지는 빠질 것 같은데 6만에 정확하게 터치를 했거든요. 보시면 저가가 6만 이렇게 나오잖아요. 하지만 여기 녹색 라인 여기까지는 터치를 못했습니다. 녹색 라인 가격이 한 59,500 정도인데 물론 이게 수학적인 게 아니라서 여기에 정확하게 딱 닿고 가는 건 아니에요. 요 근방까지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 근처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도 사실 되게 높습니다. 시간 조정이 너무 짧긴 했는데 그런 점은 있어요. 그러니까 시간이 1시간 봉보다 4시간 봉이 당연히 신뢰도가 더 높겠죠. 네,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거든요. 여기 보시면 저점이 갱신이 됐죠. 저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점으로 갔을 때 RS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죠. 요 점선 밑으로 내려온 걸 말합니다. 그리고 여기보다 더 낮은 저점을 한 번 더 찍었죠. 가격은 내려왔어요. 하지만 RSI는 올라갔죠.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좀 상승 쪽을 보는 게 타당한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이대로 찐 반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있더라도 반등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. 여기는 일단 반등이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좀 가장 걱정하는 두 가지가 경기 침체와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
물론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거 되게 안 좋은 악재이긴 한데 솔직히 여러분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분쟁하는 거 이제 너무너무 두렵나요? 이게 좀 남들도 좀 면역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. 내성이라고 하죠, 내성. 같은 이슈가 계속 반복되는 거는 그렇게까지 두렵진 않거든요. 그래서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뭐 시장에선 엄청 두려워하는 것 같진 않아요. 요거밖에 안 빠졌거든요. 미사일 쏘고서 여기서부터 빠진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만큼 빠졌거든요. 요 정도. 한 5% 정도 빠졌거든요. 물론 적게 빠진 건 아니지만 5% 정도 빠졌다. 이게 뭐 공포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찐 무서운 거는 경기 침체랑 일본의 금리 인상. 네, 요거가 제일 무섭거든요. 제 개인적으로는. 근데 이시바 총리가 일본은행 총재를 만났대잖아요. 일본은행 총재랑 면담을 했는데 추가 금리 인상할 환경이 아니다. 아, 정말 이 말 한마디를 기다렸는데 어젯밤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. 네, 오늘 새벽이네요. 6시간 전쯤에 나온 뉴스인데 밤 12시에 추가 금리 인상할 환경은 아니다. 그러니까 원래 일본이 금리가 뭐 한 0.1% 정도 됐거든요. 이게 0.25%까지 이렇게 올렸잖아요. 그리고 나서 12월에 또 올려서 0.5%가 되면 어쩌나 이거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전 세계가 다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섰고 우리나라도 뭐 이제 곧 있으면 따라서 하겠죠. 미국이 빅컷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만한 타이밍인 것 같긴 합니다. 하지만 지금 하는 총재가 부동산이 또 과열될까봐 그걸 걱정 안 할 순 없잖아요. 우리나라는 좀 특성상. 그래서 부동산에 좀 과열지짐이 좀 보여가지고 금리 인하를 바로 따라서 하기는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어쨌든 인상을 하진 않겠죠. 유럽 쪽도 대부분 내리고 있고 캐나다 내리고 있고 미국도 0.5% 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 혼자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사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. 네. 그리고 이시바 총리 본인이 집권을 했는데 이제 뭐 니케이 지수 같은 게 뭐 이렇게 그때도 잘 나가다가 이렇게 금리 인상 한번 했을 때 진짜 미친 듯이 꼬꾸라졌거든요. 한 30% 빠졌던 것 같은데 지수가 30% 빠지는 건 엄청나잖아요. 그래도 이제 다시 좀 꾸물꾸물 많이 올라왔어요. 이런 상황에서 또 금리 인상하면 또 빠지겠죠. 그럼 본인의 정치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굳이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워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.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 올해는 적어도 없겠구나. 뭐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건 나중 건 나중 문제니까 일단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뭐 추가 인상이 일본이 안 되고 경기 침체가 그럼 또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? 저번에 8월 5일 날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8월 5일 날 샤메 법칙이라고 해서 고용 지표가 안 좋았던 그 원인이 가장 컸잖아요. 네, 9월에 고용 지표를 좀 어저께 뉴스로 나왔는데 보시면 예상치가 한 12만 4천 명 정도 요 정도였는데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. 근데 14만 3천 명으로 늘었어요. 좀 많이 늘었죠. 네, 거의 한 10% 정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죠. 고용도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. 네, 고용도 저번에 실업률 4.3% 찍었을 때가 그때가 가장 나빴고 지금은 뭐 4.2, 4.1 뭐 이런 식으로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뭐 고용지표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매주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.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.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럼 이성적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가는 건 아니지만 고용지표는 좋아지고 있죠. 뭐 이건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. 그리고 금리는 인하하고 있어요. 미국에서 금리는 인하하는 중이죠. 그것도 B컷으로 좀 세게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어요. 돈을 푼다는 얘기죠.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.
그리고 우려하던 일본의 뭐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에도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. 왜냐하면 금리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본의 새 총리인 이시바 총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, 그러면 남은 악재가 아주 대형 악재요. 뭐 소형 악재들은 뭐 많겠지만 대형 악재가 남아있는 게 뭐 있을까? 뭐 중동의 전면전? 이거는 뭐 비트코인을 떠나서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뭐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것도 원치 않고, 팔레스타인이나 뭐 이란 사람, 중동 사람들이 뭐 죽는 것도 저는 원치 않거든요. 좀 평화롭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무쪼록 뭐 비트코인 가격을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전면전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미사일만 몇 발씩 날리고 서로 요격시키고 큰일 없이 잘 평화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. 뭐 5월이었나 6월이었나. 그때는 다행히 좀 조용히 잘 해결이 됐던 모습인데 다시 이렇게 싸우게 돼서 몹시 유감입니다. 이런 건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뉴스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이렇게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만 해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지표는 아니에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표는 일봉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거든요. 이거는 한 1, 2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것 같아요. 어떤 해는 아예 없고 어떤 해는 뭐 한 두 번씩 나오고 1, 2년에 뭐 한두 번? 되게 좋은 지표죠.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8월 5일 날 그때 49,000까지 빠지면서 그때 뭐 이런 상다 비스무리한 지표가 나온 적은 있었어요. 4시간봉 상단은 일봉보다는 자주 나옵니다.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대략 한 월 1회? 한 6개월에 한 3, 4회 정도? 한두 달에 한 번 정도? 뭐 요 정도 나오거든요. 보시면 이렇게 자주 나오는 지표는 아니에요. 이 과매도 구간에 얼마나 들어가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8월 달에 세게 나왔었죠. 9월 달에도 과매도 구간 좀 들어갔었고 10월 달에도 이렇게 좀 들어갔었죠. 그러니까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. 여기랑 여기 뭐 요 정도 지표잖아요. 그래서 저는 4시간봉 상다 보고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일단 보면 나와 있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상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가격 떨어지고 RSI 과매도 구간 좀 세게 나왔죠. 그리고 나서 이렇게 RSI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보이실 겁니다. 그러면 좀 적어도 한 1, 2주 정도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며칠 정도 좀 상승으로 가다가 뭐 또 이스라엘에서 또 미사일을 발사하던가 좀 악재가 나오면서 좀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. 요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고 저점까지는 못 올 수도 있어요. 어찌됐든 한 6만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다시 한 7만 달러,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. 7만 달러를 언제 넘을 수 있을까? 7만 달러 넘는 시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셋째 주 요 정도 일단 기대하고 있고요. 요때 안 되면 대선 직후 11월 5일 이후로 11월 5일 넘어서 한 11월 10일 요 사이에 다시 한번 좀 재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. 그러면 7만이 넘으면 연말에는 10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. 한 8만에서 9만 달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.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습니다. 이건 어디까지나 소설일 뿐이에요. 소설, 뇌피셜.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. 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대응을 할 뿐이지 예측을 맞춰야겠다. 뭐 저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. 그냥 RSI랑 이렇게 차트만 보고 그냥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뢰를 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.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뭐 방향성은 좀 보이고 있어요. 4시간봉 상다가 되게 좀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.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 아무쪼록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화해 무드가 빨리 좀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리플 물어보시는데 사실 뭐
리플은 제가 잘 모릅니다. 제가 뭐 투자를 하고 있어야 관심 깊게 지켜볼 텐데, SEC랑 뭐 소송하고 하는 게 저는 리플이 이길 거라고 봐요. 네, 어찌됐든, 리플이 재판에 승소를 했잖아요. SEC가 항소를 해도 뭐 원심을 깨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서 일단 리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, 네, 리플이 이겼다고 쳐도 그게 리플에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가져다 줄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리플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좋은 코인들이 너무 많잖아요. 뭐 솔라나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걔네들을 다 이길 만큼 리플이 좋은 코인인가 이걸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SEC가 걸고 있는 증권성 이슈보다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리플이 정말 매력적인 코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단순히 뭐 재판 이기면 오르고 재판 지면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. 재판은 이기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도 글쎄요, 이긴다고 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미친 듯이 날아갈지 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오늘 코인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